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기술지원 엔지니어 홍윤정입니다. 금일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웨비나는 AEL을 이용하여 ADS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으나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AEL이 무엇인지, 어느 작업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등을 간단한 코드 예시와 함께 AEL 활용 방법을 알아봅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고 Q&A 시간은 10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시간 내에 답변을 못하더라도 이메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웨비나의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EL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예시를 데모로 먼저 보여드린 후에 AEL이 무엇인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DS 안에서 AEL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AEL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EL 어플리케이션에서 말씀드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이 4가지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후에 제가 보여드린 데모의 코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린 후에 웨비나를 마칠 예정입니다. AEL 데모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AEL 데모는 EM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주로 EM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확정된 레이아웃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리는 게 아니라 소자의 크기, 위치 등을 바꿔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레이아웃을 찾아갑니다. 위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자의 위치를 바꾸고 저장을 한 뒤 결과값이 덮여 쓰이지 않기 위해 데이터의 이름을 변경을 해준 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기다렸다가 결과창을 띄우고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위의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반복되는 과정을 AEL 코드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내가 지정한 일정한 간격으로 소자의 위치가 변경된 N개의 레이아웃이 생기게 되며 각각의 시뮬레이션의 결과 또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짠 코드에서는 2개의 소자의 위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FET1이라는 서브서킷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인덕터의 위치를 조금씩 위로 올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E2라는 서브서킷 안에 있는 이 캐패시터의 위치를 왼쪽으로 조금씩 옮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만큼 스텝으로 옮길 것인지, 총 몇 개의 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유저가 직접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큰 값을 스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회로에 문제가 생기므로 유저에게 오류를 알리고 다시 스텝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위치만 변경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도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유저가 퇴근 전에 AEL 실행 버튼만 누르면 다음날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들로 조정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이고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러리 뷰에 들어가시게 되면 AEL 파일들이 로드가 된 거를 볼 수 있으시고 원래는 여기 이 파일을 로드를 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라이트 클릭한 다음에 로드를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을 메뉴로 만들어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AEL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AEL이 로드가 되고 셀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셀을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레프트 스텝이 어느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다 나져 있고 스텝을 얼만큼 할 것인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2보다 작아야 되나 15로 입력을 해서 오류가 난 것을 볼 수 있으시고 또다시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은 또 오류가 나타나게 되고 다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2보다 작은 10을 입력을 하였고 그랬더니 업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스텝은 40.6보다 작아야 합니다. 업스텝을 45로 설정을 하게 되면 또 에러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 30으로 설정하면 입력이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셀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셀이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도 세 개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이 인덕터가 실제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125만큼의 길이가 되었는데 두 번째 레이아웃에서는 155, 입력한 선식만큼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입력한 스텝만큼 레이아웃이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이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다 된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디스플레이 창이 뜨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였습니다. 이제 AL이 무엇인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AL은 어플리케이션 익스텐션 랭귀지로 ADS 안에서만 사용되는 프로그램 랭귀지이며 파이썬이랑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ADS도 결국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AL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통하여 유저가 ADS 개발자가 되어 ADS를 내 업무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데모에서와 같이 메뉴를 추가를 하는 등 고객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커스터마이즈드하여 본래의 ADS를 보다 더 풍부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사용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C 언어와 같이 이미 ADS 안에 만들어 놓은 빌트인 펑션들이 있어가지고 그 함수를 이용하여 단 한 줄로 ADS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 자체 디버거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에러가 났는지 또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스케매틱 안에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팔레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의 라이브러리나 팔레트를 AL로 재정리를 할 수 있으시고요. 또한 컴포넌트의 정의 또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또 유저가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할 수 있으시고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에 얻어지는 데이터를 메저먼트 익스프레션을 통하여 새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ADS 안에 있는 익스텐션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 디파인한 메저먼트 익스프레션을 만들어서 계속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아웃 아트워크를 AL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레이아웃 아트워크 컴포넌트 또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반복되어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하여 자동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AL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AL 코드로 이루어진 소스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직접 만드셔야 합니다. 주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는 바로 다음 장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놀리지 센터 안에 있는 AL 이그젬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놀리지 센터는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혹은 오류가 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저희 서비스 포탈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ADS 안에는 AL 코드를 자동으로 짜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메인 윈도우에서 툴에 들어가셔서 플레이 매크로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하는 동작들에 대하여 자동으로 AL 코드로 변환을 시켜주는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주로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반복되는 루틴을 자동화시킬 때 이용됩니다. 이 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AL 코드를 직접 만든다면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AL 코드를 작성할 노트 에디터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노트패드 ++를 사용을 하는데 이 툴에서는 코드를 짜기 쉽게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다른 노트 에디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사용하시기 추천드립니다. AL 코드를 짜실 때 항상 곁에서 계속 참조를 하셔야 할 부분은 이 커맨드 라인과 AL 매뉴얼입니다. 커맨드 라인이란 단어 그대로 ADS에서 명령을 내리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에 ADS 펑션을 치면, 즉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ADS가 그대로 명령어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저가 ADS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에 대한 AL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작업에 대하여 어떤 함수가 쓰였는지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도 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맨드 라인 중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대로 ADS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커맨드 라인을 통하여 내가 하는 동작에 어떤 함수가 쓰이는지 참고를 할 수 있으시며 내가 작성한 코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 또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므로 AL 코드를 짜실 때 커맨드 라인은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커맨드 라인은 메인 윈도우에서 툴에 들어가셔서 커맨드 라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으로는 정확히 이 함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으므로 AL 매뉴얼에서 해당 펑션의 정의와 예시를 확인하시어 정확히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베리어블 형식, 반복문, if문과 같은 구문, 주석을 어떻게 쓰는지 등 구체적인 AL 문법 등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AL 인트로덕션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AL 매뉴얼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AL 매뉴얼은 놀리지 센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 메인 윈도우 헬프 그리고 토픽 인덱스로 가셔가지고 이용 또한 가능합니다. 놀리지 센터 관련 링크는 강의 자료 맨 뒤에 첨부를 해놨으므로 참조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맨드 라인과 그리고 노트 에디터 놀리지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 타입을 클릭을 하시면 같은 베리어블은 다 같은 색으로 표현이 되어서 어디에 이 베리어블이 써있는지 알 수 있고 이렇게 괄호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같은 색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괄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 에디터를 키신 다음에 커맨드 라인을 켜주시면 됩니다. 툴에 커맨드 라인을 하면 여기에 뜨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Alt-C로 합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ADS의 어떤 동작, 스키매틱을 열게 되면 거기에 따른 AL 코드가 자동으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닫아주시면 이 클로즈도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히스토리에서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 같은 동작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은 헬프에 가셔서 토픽 인덱스로 가신 다음에 매뉴얼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클로즈 윈도우에 대해서 서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 뜨시는 걸 볼 수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함수가 정의가 무엇이고 구문이 어떻게 되고 이그젬플이 어떤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할지 결정이 되면은 여기에 노트 에디터에 내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윈도우를 열고 닫는 그런 코드를 짠 것입니다. 그 다음에 Save As를 통해서 보시면은 어떤 제목.al로 해주시고 올 타입으로 해주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AEL 타입의 파일로 변환이 되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된 AEL 파일은 내 워크스페이스 안에 넣어주게 되면 여기 보면은 여기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 파일을 넣어줬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라이브러리 뷰에서 이 new.al 파일이 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거를 로드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파일은 어떻게 ADS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al 파일은 컴파일이 되기 전 파일이기 때문에 컴파일을 해줘야 합니다. 컴파일을 하고 난 후에는 atf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컴파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컴파일은 AL을 로드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컴파일이 됩니다. 이 로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맨드 라인에서 로드 파일 이름 .al 여기 큰 따옴표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파일이 로드가 되고 자동으로 컴파일도 됩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러리 뷰에 가서 AL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AL 파일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로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로드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로드를 했는데 오류가 생겼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만약에 오류가 생겼다면은 이 메인 윈도우 아랫부분에 어떠한 에러가 났는지 워닝 메시지가 뭔지 뜨게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어느 라인에 어떤 에러가 났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디버그를 할 수 있고요. 혹시 디버그가 계속 이걸로 불충분하다면 ADS 자체 디버거를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디버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버거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start underbar 디버거 이렇게 된 거를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코드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L 스크립트 안에 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넣어준 시작부터 디버거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넣어준 파일을 이용을 하여 저장을 한 뒤에 로드를 해주게 되면은 디버거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커맨드 라인에서 두 번째 방법인 커맨드 라인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이 스타트 디버거 코드를 넣어준 후 어플라이를 누르시게 되면은 ADS 자체 디버거가 뜨게 됩니다. 파일을 따로 로드를 안 했기 때문에 cannot find source 파일이 뜨게 되고요. 노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로드를 하고 싶은 파일을 입력을 해줄 텐데요. breakone 파일 로드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이름을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된 후 런을 눌러주게 되면은 내가 입력한 이 파일이 로드가 되면은 디버거가 알아서 찾아서 디버거로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디버거에 내가 만든 파일이 로드가 되면은 이제는 디버깅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싱글 스텝이라는 거를 통하면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F5 혹은 런을 하면은
한 줄 한 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실행을 해서 디버깅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디버깅 모드에서 실행된 줄에 대한 변수의 값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보시려면 이렇게 변수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게 되면은 변수가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값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변수나 함수가 있다면 find Ctrl F를 통해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버깅을 하실 수 있습니다. AEL 파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용 방법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의 메저먼트 익스프레션입니다. 메저먼트 익스프레션이란 DDS 창에서 시뮬레이션이 끝나신 후 얻은 결과를 데이터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펑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FFT라는 펑션을 이용하여서 주파수에 대한 결과를 역 퓨리의 트랜스폼을 이용하여 시간에 대한 결과로 변형을 하시거나 혹은 mu라는 펑션을 이용하여 S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회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mu 팩터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ADS 안에는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있고 이 펑션들은 ADS 매뉴얼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메저먼트 익스프레션 펑션을 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펑션들의 실체는 즉 정의가 되어 있는 곳은 ADS가 설치된 디렉토리 안에 익스프레션 안에 AL에 있는 AL 파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AL 폴더가 있고 AL 파일들이 있고 이 파일을 하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AL 파일 안에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L 파일 자체가 있는 것도 있고요. 혹은 ATF로 숨겨져서 있는 파일들도 있습니다. 이 AL 파일을 통해서 이 함수가 정확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메저먼트 익스프레션을 유저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S 안에 많은 펑션들이 있기는 하나 ADS에서 없는 함수를 이용을 하시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일회성으로 이용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퀘이션을 통하여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식을 계속 이용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AL 코드를 작성하셔서 함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매번 이퀘이션의 정의를 내리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펑션 네임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유저가 어떤 함수를 만들기 원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 즉 알고리즘을 먼저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DDS 창의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지 내가 원하는 값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한 커맨드 라인에서 또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펑션의 알고리즘이 완성이 됐으면은 AL 코드로 직접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텍스처 에디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저먼트 익스프레션에 있는 펑션 네임, 베리어블 혹은 컨스턴트 네임은 모두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을 함으로 주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펑션 네임 또한 ADS 안에는 많은 펑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면은 거기에 오버라이튼이 즉 덮여쓰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같은 펑션 네임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메저먼트 익스프레션 안에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파이 혹은 자연상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시도록 주의를 하시고 혹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L 코드는 ADS에 어떻게 로딩이 되고 컴파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유저가 이용할 디렉토리는 홈 디렉토리에 hp esop expression AEL 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유저 define 펑션을
이고요. 만약에 이 파일이 없다면은 hp 이속, 즉 설치한 디렉토리의 expression AL에 있는 이 파일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S의 펑션을 로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user define fun.al 파일에 내가 원하는 펑션을 직접 입력을 해 주시거나 혹은 만약에 다른 파일에 저장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거기에 저장을 하신 후에 이 user define function.al 이라는 파일 안에서 로드하고 내가 원하는 그 파일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ADS를 다시 시작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그 효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오류가 뜨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디버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저먼트 익스프레션의 경우에는 주로 DDS 윈도우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DDS 윈도우만 뜨게끔 해서 디버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DDS 화면만 뜨게 하는 데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ADS 설치 파일 안에 있는 빈 폴더에 들어가셔서 이 위치로 커맨드 라인에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dds.exe_t stderr을 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거는 디버깅을 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어떤 에러가 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DDS 파일도 생성이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ADS 애드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드온에서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ADS에 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이러한 애드온은 ADS 메인 윈도우에서 툴에서 앱 매니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Manage ADS Application Picture and User Add-on 이라는 윈도우가 뜨게 됩니다. 이 윈도우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쓰고 싶은 기능을 클릭을 하거나 혹은 디액티브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액티브를 하게 되면은 해당 기능을 가진 메뉴가 뜨게 되어서 그 메뉴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드온의 경우에는 ADS 설치 파일 안에 있는 AL 애드온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용을 원하시는 기능이 있으시면 유저가 직접 AL로 이러한 애드온을 작성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 보여드린 AL을 메뉴로 로드를 하는 기능인 AL 메뉴도 제가 직접 AL로 코드를 짜서 애드온으로 추가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 AL 로드를 말을 한 것입니다. 애드온 관련 코드는 유저 인터페이스 펑션 혹은 ADS 애드온 펑션을 이용하여 주로 작성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펑션은 유저가 직접 입력을 하거나 혹은 유저에게 메시지 창을 띄워주는 등 유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펑션이며 ADS 애드온 펑션은 ADS 애드온을 위한 펑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저 인터페이스 펑션에는 add 메뉴로 해서 유저가 직접 추가된 메뉴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함수도 있고요. ADS 애드온 펑션 안에는 이렇게 애드온 펑션을 ADS에 추가하라는 펑션도 있고 현재 내가 궁금한 이 애드온이 액티브가 되었는지 혹은 디액티브가 되었는지 살펴보는 이러한 함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드온 관련 코드를 작성을 하셨으면 이 애드온을 ADS에 로딩을 하게 됩니다. 추가를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띄운 이 화면에 Add User ADS Add-on 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내가 사용할 Add-on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내가 사용할 Add-on의 파일 위치 경로를 적어주시면 되고 OK를 누르신 후 Enable을 하신 후
ADS를 껐다 켜주시면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ADS 애드온을 로딩을 해주게 되면은 홈 디렉토리 hp isop config isop addon xml 이라는 파일에 isop addon xml 파일에 해당 경로가 추가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윈도우 화면에 유저 애드온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짠 코드인 AL 로드를 하는 코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add-on 펑션의 네임에 대하여 define을 해 주신 다음에 내가 어느 윈도우에서 이 메뉴를 추가를 할 것인지 설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메뉴가 이 안에 이미 들어있는지 이렇게 찾아주고 메뉴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블락은 위에 메뉴를 지시를 하는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블락은 이 아래에 있는 블락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랑 아래에 있는 것이랑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널이랑 메인 메뉴의 차이인데요. 이 AP add 메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 뒤에 거를 추가를 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널이게 되면 이 맨 위에 줄에 생기는 것이고요. 메인 메뉴 H는 이 위에 있는 메뉴를 베리어블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메뉴 H 아래에 AL 로드 1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AL 로드 1의 경우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지정한 AL 코드가 불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AL 로드 10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함수의 정의로 내려가게 되면은 AL 파일을 로드를 하려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AL 파일이 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내가 다른 AL 코드를 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스키매틱을 생성해라 뭐 이런 식의 코드를 짜게 되면은 이거는 스키매틱을 만드는 메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애드온에서 무엇을 할지 애드온의 이름이 무엇인지 지정을 하게 됐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애드온 펑션을 ADS에 추가를 해라 라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하여서 ADS에 로드를 해주게 됩니다. 위에서 지정한 것처럼 이렇게 유저 애드온을 ADS에 로딩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유저 레벨 여기에 isop 애드온에 패스가 지정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hp isop config 폴더 안에 isop addons라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AL 로드 파일 패스가 지정이 되어 있고 enable도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DS 애드온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ADS 컴포넌트 and PD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PDK가 무엇인지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 파운더리 업체들은 RLC와 같은 소자를 만든 업체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소자들은 각각의 동작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물리적 소자와 동일한 동작 특성을 갖게 되는 시뮬레이션 소자를 ADS와 같은 시뮬레이션 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IC 파운더리 업체 쪽에서 시뮬레이션 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컴포넌트들의 집합, 라이브러리를 PDK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데모킷 non-linear 이라는 PDK를 볼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 컴포넌트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인 윈도우에서 디자인 킷에서 Manage Library, Manage Favorite Design Kit, Unzip Design Kit 등의 메뉴를 이용하여서 각각의 경우에 PDK들을 임포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PDK를 만들 때도 컴포넌트 디자인 인바이러먼트 혹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AEL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컴포넌트를 디파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보면은 뭐 컴포넌트 네임, 파라미터 등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혹은 아까 여기 이렇게 한 집합으로 된 걸 팔레트, 그룹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그룹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AEL로 컴포넌트 혹은 그룹을 디파인을 하실 때는 주로 컴포넌트 데피니션 펑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매뉴얼에 있으므로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런 다음 커스터마이즈 컴포넌트 데피니션을 유저가 직접 만든 이 컴포넌트 혹은 팔레트를 저장을 해 두시려고 하면은 이 아래 위치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커스텀에서 서킷 AEL에서는 컴포넌트 디파인 한 거를 저장을 하실 수 있고요. DEAL에는 팔레트 환경을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를 내린 AEL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데모킷 non-linear PDK에 있는 소자에 대한 정의이고요. 보시면은 create ite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서 컴포넌트를 정의를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지정을 해줬고요. 아래로 create 파라미터를 통해서 컴포넌트의 파라미터들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type CW를 create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룹 팔레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데모킷 non-linear PDK에서 팔레트에 대한 정의를 내린 파일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라이브러리 팔레트에 대해서 이름으로 디파인을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통해서 각각의 소자들을 추가를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데모킷 리스트 인클루드는 여기 있고요. 데모캡은 여기 있고요. 그 아랫부분도 쭈루룩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만약에 자신만의 팔레트를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유저 홈 디렉토리 hp easop deal 폴더로 들어가셔서 나만의 팔레트를 디파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리라고 제가 새로 디파인한 팔레트가 생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그룹을 정의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스키매틱에서 사용하는 PDK 컴포넌트는 AEL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EL만 알아서는 쉽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AEL을 통하여 피셀로 만들어서 꽤나 쉽게 만들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들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기 그림처럼 gyn이라는 셀은 r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하여 원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컴포넌트가 생성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파라미터로 셀의 크기나 모양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피셀이라고 합니다. ADS는 AEL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러한 피셀을 만들게 되고요. 벌투스에서는 스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피셀을 만들게 됩니다. 이 피셀의 실제는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셔서 gyn이라는 셀 폴더에서 레이아웃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artwork.al 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이 이 피셀을 정의한 AEL 파일입니다. 보시면 괄호 속에 R이 있어서 gyn을 컨트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이 어떻게 이 gyn 셀을 컨트롤하냐 하면은 여기 db add circle에 R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R로 이 컴포넌트를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 R에 의해서 파라미터화 시킨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코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에서 이미 많은 컴포넌트들이 AL로 파라미터화 되어 있어서 define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도 이런 컴포넌트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앞에 보여드린 GYM 피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AL 코드로 작성하여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AL 파일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artwork.al 파일이라고 레이아웃 폴더에 저장을 해주게 되고 디자인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커스터마이즈드 피셀을 이용하시면은 완벽한 커스터마이즈 된 피셀 컴포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모든 아트워크 작업을 AL로 구성을 하긴 힘들기 때문에 픽스된 아트워크 작업에서 파라미터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GCC와 PAM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거 관련된 링크를 제가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데모 또한 이러한 피셀을 활용하여 만든 것이고요. 저의 경우에는 GUI로 픽스된 아트웍에 GCC와 PAM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피셀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PET1이라는 서브 서킷에서 이 인덕터를 조금씩 위로 올렸었는데요. 어떻게 위로 올릴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 up3라는 파라미터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길게 만들어주고 이 up2라는 거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위로 올려주게 됩니다. 무브만 시켜주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up1이라는 애는 이 위에 있는 애를 짧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얘는 길어지고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짧아짐으로써 인덕터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린 데모에서 중요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AL 코드에서는 셀 넘버, 레프트 스텝, 업 스텝이라는 변수를 유저한테 직접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코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dprompt라는 함수는 유저에게 값을 입력받는 GUI를 띄게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이것입니다. 해당 제목과 내용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빈칸에는 유저가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저가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이 펑션과 함께 콜백으로 펑션의 정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유저가 입력한 값을 레프트 스텝에 입력을 해주게 되고 dinfo를 통하여 유저에게 다시 입력한 것을 확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유저가 값을 잘못 입력을 했으면 에러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while문, 즉 반복문을 통해서 이 해당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러니까 오류에 들어오게 되면은 유저가 이 안을 계속 반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저가 결론은 dprompt에서 다시 설정한 값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 즉 오류를 범하지 않는 조건이면은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저가 값을 다 설정을 했으면은 해당된 값으로 스텝들이 조금씩 변경된 인덕터가 조금 올라가고 여기 있는 캐피시터가 조금씩 왼쪽으로 간 레이아웃 셀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셀을 만드는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셀 넘버, 입력받은 값에 의해서 셀 넘버가 생성이 되게끔 만들었고요. 셀 네임을 설정을 해준 뒤 기존의 디폴트 레이아웃을 복사를 해주고 그 복사된 셀 네임을 위해서 정해준 그 셀 네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디폴트 파라미터로 된 레이아웃이 발생이 되고 거기서
파라미터 값을 조정을 해줘서 아까 말씀드린 1, 2, 3에 대한 값입니다. 조정을 해줘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게끔 만든 후에 하나의 셀이 완성이 되면은 업스텝, 유저가 입력한 얼만큼 올라갈 것인지 업스텝을 해주면 업에다가 그 값을 더해줘서 조금 더 올라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셀들을 다 만들었으면 EM 시뮬레이션을 런을 시켰는데요. 여기 이 dem run em setu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em setup을 작동을 시켜서 유저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원하는 값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저의 값을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값을 셀로 만든 후에 EM 시뮬레이션도 돌리게끔 만든 반복된 루틴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코드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놀리지 센터랑 AL 인트로덕션 펑션 혹은 메저먼트 익스프레션 펑션 GCC, PAM에 대한 링크를 제가 걸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튜토리얼도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여기에 추가를 드렸으니까 참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머리를 한 후에 이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AL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 보여드렸고요. A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 제너럴하게 AL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는 코딩을 하는 법, 로딩을 하는 법, 그리고 디버깅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AL의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AL은 어디에 저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함수를 이용하여 이것을 만들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AL은 다양한 부분에서 유저가 효율적으로 ADS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 웨비나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